10대 가출 소녀 살해 사건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명인데요. 모두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네. 또 형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0대 가출 소녀 살해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인면 수심 그대로 그렇죠. 드러났는데요. 네, 이 범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자백하게 된 배경이 뭐였었죠? 네, 자백하게 된 계기는 계속 부인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14세 소녀의 손톱 밑에서 그 용의자의 피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침대와 화장실에서 채모가 수거가 됐는데, 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신이 피의자, 범인 용의자 거와 일치한다. 이제 그걸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그동안 수사를 쭉 해보셨을 때 이렇게 피해자가 갑자기 번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사실 피의자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의한 그런 수사를 대고 추궁을 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느끼죠.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부인을 해도 법정에서 굉장히 반성의 의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 또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정말로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전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이런 점에 유의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 범행이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이 범인은 이제 통상 이런 겁니다. 채팅 어플, 보통 채팅 앱이라고 하고 이제 줄여서 어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네. 이 채팅 어플로 만나서 그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뭐 15만 원, 30만 원의 그 돈을 도로 빼앗기 위해서 수면 마취제를 코와 입에 대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마취된 걸 또다시 목을 조르는 형태로 기절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줬던 돈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한꺼번에 강취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도망하는 수법 네. 이런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저 날짜를 보면요. 3월 11일, 3월 17일, 3월 26일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저 범행뿐이었을까요? 앵커께서 지금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달 새에 3건 정도로 밝혀졌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전화와 그다음에 CCTV 동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은 그 행적에 대한 그런 엄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송치한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 강북에 있는 지금 여성이 스스로 신고를 한 것도 그래서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일, 17일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목을 졸랐는데 기절만 한 상태라서 네. 다행히도 지금 목숨은 건졌는데 이런 추가 범행들 신고를 해서 알려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겁니까? 추가적인 범행은 네. 일부는 그 경찰의 수사로 알려지게 된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북에 있었던 사건, 네. 서초동의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진 거고 강북의 한 건은 여성이 스스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했고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 이런 경우 피해 여성이 가감하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범죄 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성매매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예. 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입건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하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두 이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이제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이 만약 A양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네.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네, 이제 범죄 의도가 바로 강취거든요. 성매매 후의 강취가 뭐냐면 이 폭행이나 협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저항이나 그다음에 한거나 그다음에 반항 이런 걸 제압을 해서 그래서 목을 조르고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금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강도죄로서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범행에서 사용됐던 그 수면 마취제가 그 클로로포름. 네, 클로로포름이죠. 이거를 지금 인터넷에서 지난해 10월에 자신이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네. 수면 마취제인데
일시적으로 사람을 그 기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도소매 약품점에 가면 예. 이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이 보통 뭡니까 이거 사이나라고 하죠. 사이나라고 하는 이게 이 시골에서 이제 그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걸 잡을 때 사이나라고 하는 예. 청산가리염 아. 네. 이런 것도 사실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원래 신원을 밝혀놓고 매입 장부에다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독극물도 심지어 그냥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유통 구조 자체가 상당히 범죄에 이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그런 형태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범인의 범행 동기가요. 이 동기가 성의 없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마취를 시킨 뒤에 예.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은 예. 이 부분을 뭔가 정신질환이 일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성적 만족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4세 그 A양은 그런 성적 만족도를 주지 못했다. 그런데 다만 이건 경찰 수사로 밝혀진 거는 절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어떤 의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지 거기에 어떤 그 상당한 집중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도 지금 붙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가출 소녀를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숙식을 제공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결국은 이 채팅 애플을 통한 또 인터넷 어떤 그런 그 사이트를 통한 그런 성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각 경찰의 그 성범죄 전담팀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보도가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단속을 하고 있고 체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합숙소에 미성년자 소녀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자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네. 마시고 신고해 주시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역할 분담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번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그렇죠. 경남 창원에서 그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예.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결국 성인 남성과 결탁을 해서 성매매를 해서 결국 그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떴었는데 사실상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상호 감시 체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성인이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는데도 현장에 따라 나와서 감시를 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부모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범죄 나락에 빠지거든요. 네. 이런 건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성인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죄를 더 추궁해서 밝혀내야 되겠고요. 특히 주선하는 이 성매매 일당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700개 정도가 유해 그 어플 만남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건 만남이라고 예, 하죠. 예. 근데 이 700개를 사실 방송통신심의에서 굉장히 분석하고 또 경찰에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그 성폭력 전담팀이나 일선 경찰서의 그 사이버 수사팀에서 예. 이 부분을 또 맹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범죄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것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시민들의 제보, 신고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 2013년에 그 형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여성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이 사안은 사실상 이제 45세 여성이 이혼한 여성이고 그다음에 51세 남성은 유부남입니다. 네. 안타깝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원끼리 만나서 정이 깊어졌는데 결국은 3년 만에 이 남성이 견디지 못해서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만 만나자 했는데 이 여성이 그 남성이 어디가 뭐 그렇게 좋았는지 한 번만 만나달라. 그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강장제라고 하고 홍삼액을 줘서 그 속에 이제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네. 복용시키고 잠이 드니까 이 남성을 모두 옷을 벗긴 상태에서 손발을 묶죠.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강간 행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남성이 깨어나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돼서 그 결박된 걸 풀고 힘으로 그리고 도주를 하는데 뭐 둔기라고 언론에 돼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망칩니다.
망치를 가지고 이 남성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걸쳐서 때리고 결국 신고가 돼서 이 여인이 구속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안은 2013년 6월 달에 형법이 개정이 됐죠. 쉽게 말을 하면은 그 전에는 피해자 객체가 여성이었습니다. 부녀자. 근데 지금 2013년 6월 달에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전에는 강간으로 여성이 도와서 남성을 도와서 여성도 이 특수강간죄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범으로. 하지만 단독으로 이 여성이 남성을 수면 유도제를 복용시키고 스스로 혼자서 1대1로 강간 행위 자체를 기소가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경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드문 경우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상은 그 실무에서 있었던 일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 동아리 때 2년 후배가 이제 짝사랑을 했어요. 여성이. 2년 선배죠. 네. 그런데 본인은 애국계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8년 후에 부장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죠. 근데 이 남성이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인연이 될 악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또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필 그 자기 2년 선배, 자기를 짝사랑했던 선배 파티에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술이 만취시켜서 이제 강간을 합니다. 그 성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는 형법이 개정 전이라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죠. 그리고 강간은 입건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서로 원만하게 그 고소 치하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가 됐지만 두 사람이 다 회사를 그만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사안이 지금 벌어졌으면 어떻게 그 되는 거죠? 선배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합의를 봤어도. 합의를 봤어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남성이 남성을 강간을 하면 이게 어떻게 강간죄가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피해 객체가. 그래서 이 최근에 그 부사관이 부하 부사관을 그 모텔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도 강간죄로 군형법상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 그런 중한죄로 처벌을 받고요. 또 하나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 수술자. 이게 원래는 주민등록법상 보면은 남자였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남성을 강간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느냐? 비록 원래 객체가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면 여성으로 본다. 그래서 강간죄가 인정이 된다 해서 유죄로 판시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요. 좀 부동산 바람이 좀 불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빨리 지금 해제될 것이다 이러면서 투자하라고 한 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이런 유형의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일선서 경제팀에 고소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이 사안은 자매입니다. 50대 자매인데 이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지역에서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끼로 충분히 신뢰를 얻는다 생각을 하고 이 KTX라고 수서역 인근에 보면 자옥동이라고 이게 이제 KTX 그 발차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미끼로 해서 현재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허위의 지번, 그리고 이미 그 서울시 도시시설공단에서 매입한 땅, 그 지번을 들이대고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유인을 해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맺어 18명으로부터 무려 한 20억 가까운 그런 사치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졌는데 송파경찰서 경제팀 그 박학동 팀장이라고 후배인데 제가 오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 부동산 개발지나 또 어떤 유명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부동산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시청하시는 전국 시청자분들은 신뢰감이 가는 사기는 보통 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반드시 관할 행정구역에 간청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 딱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게 가치가 없고 사기로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의심이 된다 하면 일단
그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아니면 그 해당 시에 예. 뭐 도시계획 관리나 건축가라든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하시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서 돈을 건네주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